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AI 업계에선 유명한 CEO가 한국 출장 후 기존의 모든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가 단 며칠 만에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앨리슬리 씨의 사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AI 기술 회사 CEO 앨리슨 리입니다. 기술의 미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저는 늘 이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20년 넘게 AI 업계를 이끌어오면서 세상의 모든 혁신이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방문은 저의 이런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전 세계 기술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잠시라도 눈을 떼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워서 항상 그쪽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제 관심 목록에도 없었죠. 삼성?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이게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AI나 로봇공학 같은 첨단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번 출장을 그저 형식적인 일정 정도로 여겼어요. 한국의 몇몇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통과 의뢰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의 승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상대는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마크 씨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로봇공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라고 했어요. 앨리슨 씨 알고 계신가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마크의 말에 저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테슬라의 CEO가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마크의 흥미로운 설명은 계속되었죠. 한국은 지금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곧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올 거예요. 실제로 2026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로봇 산업에는 엄청난 기회죠.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새로운 기술 도입에 거부감이 적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끌고 있죠.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첫 번째 주요 시장으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산업용 로봇 도입률이 세계 1위입니다. 기술 인프라도 완벽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어느 나라보다 빠르죠. 게다가 정부도 로봇 산업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의문이 들었어요. 난 왜 이런 중요한 시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같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국가들이 미래의 핵심 시장이 될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의아했습니다. 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이토록 한국에 주목하는 걸까요? 머스크의 이런 관심이 단순한 직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로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궁금증이 남았었죠.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얼마나 짧고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충격에 휩싸였죠. 공항 곳곳에서 마주치는 로봇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수화물을 운반하는 로봇, 안내를 담당하는 로봇, 청소를 하는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서 마주한 도시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교통신호는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었고 쓰레기통은 AI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길거리의 가로등까지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로봇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로봇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로봇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출입이 통제되었고 연구소 내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마주한 광경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최첨단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구조물도 흥미로웠고 로봇에 놀라는 저를 보며 김민수 박사님께서 웃으면서 반겨주셨습니다. 앨리슨 대표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연구소의 사무총장 김민수입니다. 로봇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응대 로봇입니다. 로봇 연구소 센터장 김민수 박사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은 물론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만큼 혁신의 기회도 많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미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객체를 동시에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김 박사님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김민수 박사님은 저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설명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쪽으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로봇 제어 시스템실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연구를 동시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로봇이 후속 부품을 조립하고 새로워집니다. 그 움직임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여러 곳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김민수 박사님은 저를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었어요. 주문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로봇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고객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표정과 반응을 읽고 그에 맞춰 분석을 해서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앨리슨 대표님께서 조금 피로해 보이셔서 로봇이 자동으로 카페인을 진하게 조절해서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말했죠. 마침 식사가 끝나갈 즈음 때 맞추어 서빙해주는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순간 좀 전에 젊은 연구원이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정말 커피를 진하게 타서 주더라고요. 고카페인이 들어가니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연구실을 크게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한 구석에서는 작은 로봇이 미세한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그 정교한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김민수 박사님은 자부심 가득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쪽은 우리의 연구 일부 분야입니다. 군인 구조용 로봇, 의료보조 로봇, 탱크 정밀 로봇까지. 특별히 이 로봇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부품을 다룰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도는 100% 수준이죠. 연구원들은 이런 기술이 이미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이었습니다. 저희 로봇은 이미 몇몇 대학병원과 대형 병원의 수술실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특히 미세 수술 분야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확도를 선보여주고 있죠. 수술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환자의 회복 기간 또한 단축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노인 돌봄 로봇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돌봄 로봇은 단순히 신체적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노인들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요양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의 편견들이 완전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다른 연구원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죠. 우리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죠.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로봇 기술 개발이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의 IT 기술 발전 과정을 진지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일찍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산학연 협력 체계였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로봇공학, AI,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여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실력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자만이 아닌 수년간의 노력과 성과가 만들어낸 진정한 자부심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회사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었어요.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입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요.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석 연구원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앨리슨,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마이클. 우리는 잘해왔죠. 하지만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해요. 그날 이후 우리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구팀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일부 직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AI 기반 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경험을 시스템에 반영했죠. 덕분에 우리의 시스템은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사용자 만족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반대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도 이제는 한국 출장을 자청할 정도가 되었죠. 앨리슨, 당신이 옳았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최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기술 혁신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이 되었죠. 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킨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 연구소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한국이었고 저는 항상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을 발견하게 될까, 어떤 새로운 협력이 시작될까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는 교훈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예리한 통찰력, 끈기, 그리고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응원이 그런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